앞서서 뭐 대왕고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최근에 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트레이딩 하라고 일정을 쫙 줬어요. 예. 그동안 사실 5월달, 6월달에 처음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별로 좀 재미없었잖아요. 다른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쭉 밀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주간사 선정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사실 내년에 이제 탐사 시추해가지고 내년 뭐 상반기 정도의 결과 발표한다는데 이게 한 번 첫 번째 시추 뚫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그 변동성 이용해가지고 좀 잊혀질만 하면 사고, 잊혀질만 하면 사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또 실패하면 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수록 아마 약발이 떨어지긴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마 올해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 정도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제 사실 시장에서 일정 부분 수급을 가져온 게 이쪽이었거든요. 뭐 어제 반도체도 조금 안 좋았고 전지도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거죠. 뭐냐면 이거 일단 차트라기보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특징 뭐였냐면 좀 어제 오후 들어서 재미없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 보셨어요 혹시? 어제 진짜 없지 않았어요? 네, 어제 5조? 5조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 5조 대였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여기만 숫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제일 크게 한 건데 5조 3천이면 코스닥에서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10조 대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뭐 7조 대 간 적도 있었지만 올 상반기에 10조 거의 9조 10조 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근데 어제 반토막 난 거잖아요. 5조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테마주 쏠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가던 주식들만 가는 시장이 계속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큰 게 3개 있잖아요. 일단은 빅테크 실적이 쭉 있고 FOMC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주식을 이끌어가는 개인 코스닥 거래대금 그 코스닥에서 주로 끌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인데 거래대금이 어쨌든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다가 대외 매크로 이벤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향방에서 이 정도라면 사실 거래대금이 마를 수밖에 없는 눈치 보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빨리 금투세 빨리 좀 마무리 좀 그죠? 칩시다 좀. 아. 지금 아마 정치계 쪽에 이제 네트워크 있으신 분들 막 엄청 물어보실 겁니다. 저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많은 사람 통해서 계속 찔러보고 있어요. 근데 찔러보는 데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결국은 8월 달은 가봐야 어떻게 될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혹시나 만약에 금수세가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정말 그동안 억눌렸던 뭔가 수급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공매도 폐지된 그 당일날은 엄청 셌었잖아요. 종목들이. 그런 류의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올해는 제가 연말마다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연말 대주주 이슈도 사실 약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요 이슈, 우리 국내 이슈로는 사실 요게 제일 가장 큰 악재거든요. 요거만 조금 벗겨내져 버리면, 해주가 되어버리면 지금 잠자고 있던 코스닥들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소외됐던 주식들이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업종 통틀어서 그런 트리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셌던 종목들이 세지 않을까, 그런 트렌드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셌던 주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일 겁니다. 그런 주식들이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이랑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 화면이 네. 일단은 지금 계속 내 꼭지 반도체가 재미없지만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주식이고, 밸류업에서는 역시나 자동차와 은행인데 이제는 은행이죠. 네, 자동차는 조금 저도 좀 지난주에 보면서 어제 진짜 자동차 현대차 보면서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손절했으면 그러니까 속 엄청 상했지. 진짜 속에서 막 가슴속에서 나오는 아니, 욕을 했을 것 같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그때는 막 패대기를 치고 어제는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외국인과 기관.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지금 3, 4위 하는 대형주가, 4위 하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아무리 뭐 대외적인 명분은 뭐 포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할부에서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해를 안 갔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것들 아무리 눈높이가 높아져도 그렇지 이렇게 빠질 일인가. 여기 어제 그날 마이너스 8%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공 수출 미국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처음으로 역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됐는데도 실적이 조금 컨센 대비 좀 모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박살이 나버리는. 근데 또 어제는 장중에 또 7%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변동성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기가 사실 장을 안 보고 떠나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들은 사실 우리가 공부가 크게 필요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렇지. 네. 소위 말해서 아파트로 따지면 대장 아파트들. 그렇죠. 우량주 그냥 사놓고 우량주. 기다리면. 네,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시장이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뭐 예를 들어 LG 넥스원이 어떻고 또 연구 인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고요. 오히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소형주로 갈수록 사실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회사 이름만 들어도 대략적으로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거 아는 회사들,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사실 금융지주잖아요. 금융지주 뭐 공부할 게 뭐야 했습니다. 그렇지. 네. 지금 이제 사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밸류업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핫하게 우리가 그냥 2월 달에 딱 지정된 섹터가 금융주랑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는 좀 약간 예외적으로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7월 들어서 좀 밀렸을 뿐인데 신한지주 어제 신한은행 직원들은 아마 자사주 많이 받으신 분들, 신한그룹사들은 다 받으니까 어제 사실 좀 기뻤습니다. 저도 좀 계속 후속공제 때문에 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어제 30조가 넘었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20조, 30조 되는 기업들이 그저께 7%, 어제는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었고요. KB금융도 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다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뭐 배당, 정부가 밸류업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보답을 하는 기업들이 금융주가 될 거는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답을 하고 주가가 확실하게 그렇게 보답을 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작은 기업들은 이런 밸류업이나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할 현금이 이런 대형사들 대비해서 여력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분명히 ETF, 밸류업 ETF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큰 주식부터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고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예, 그것에 대한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결론이 이겁니다. 중대형주 이상에서 매매하자. 대형주도 충분히 변동성 준다. 우리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2,000억 대기를 매매하거나 뭐 2,000억에서 뭐 5,000억 이렇게 매매하는데 최근에 나온 종목들의 변동성들을 보면 시가총액 10조짜리를 사든 5조짜리 사든 그 이상의 종목들도 충분히 변동성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코스닥 거래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게 좀 개선이 될 때까지 요게 일단은 한 8, 9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이번 주 지나가야 돼요. 또는 이번 주 장중에 뭐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좀 올라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 금리도 아니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할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성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회법칙이라는 건데요. 예. 요거는 아예 리세션 인디케이터입니다. 침체 지표예요. 침체 지표. 아예 뭐 경기 둔화도 아니고 침체 지표. 그러니까 이게 샴이라고 하는 여자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게 0.5%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 평균이 지난 12개월 저점 대비해서 0.5% 높아졌을 때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나타낸 지표가 요 그래프인데 요때가 코로나죠.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요때가 금융위기 때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맞았었던 건데 지금 지표가 뭐냐면 0.43입니다. 0.43이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금요일 날 발표할 실업률 지표가 올라오면 만약 실업률 지표가 올라왔다는 게 이제 고용이 좀 악화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인슈런스 컷이 아니라 리세션 컷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2008년 그리고 2018년 그때
나스닥 10% 하루 만에도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다. 급락. 아, 이게 시장이 급락. 아, 시장. 네, 시장 자체가 이게 금리 인하를 경기 둔화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사실 연준의 방향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니까 연준이 뭐 주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염원을 담은 기관이지만 사실은 미국 연준의 존재 이유는 고용이랑 인플레거든요. 근데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 인하의 조건이 고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우리가 계속 상반기에 기대를 해왔던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지표 예상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지금 0.43이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8월 초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지표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43인데 한번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저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을 줄이면서 이제 48,000개까지 갔던 게 얼마까지 줄었냐면 이제 7,600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중립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들도 이제 위냐 아래냐 놓고 이제 눈치 보게 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위로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도 충분히 선물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대신에 반대로 공매도가 아니라 선물 매도를 해버릴 수 있는, 당분간 안 좋겠다 싶어서 하방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는 뭐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네 라고 기대해 보려면 최소한 외국인들이 한 3만 계약 순매도까지는 내려가야 우리가 현물도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딱 눈치 보기 정도예요. 눈치 보기. 한 플러스 7,600계약이니까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최근에 외국인들 우리나라 현물 매매하는 거 보면 거의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놨던 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기 1,300원대 후반에 사고 상반기에 샀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번 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변동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이제 바이든 사퇴하고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주주가 올라왔는데 민주당 지지율 급등했잖아요. 좀 올랐죠. 네, 지금 거의 50대 50까지 왔어요. 네, 지금 이 표 보시면 카밀라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매우 급격하게 올라왔고, 도널드 효과가 벌써 총알 효과가 벌써 떨어졌냐, 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보니까 구멍이 났다며 왜 구멍이 안 보이지?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조작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순식간에 따라잡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장 초반에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김정은이랑 화해를 초반에 했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그때 대북주들 좋았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대북주들 보시면 딱 정확하게 딱 작용해가지고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난티 같은 이제 뭐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거의 대북주로 묶여진 아난티라던가 뭐 부산산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다 늘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효과를 정확히 톡톡히 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좀 바이든이 되면 피해를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했던 섹터들은 또 반대로 올라오고, 그날 다음에 반도체가 급등했던 것처럼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매크로적 이슈를 떠나서 소위 변동성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더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지주 밸류업 이런 것들은 사실 하반기 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고 수급 들어올 거 확정돼 있고 배당주 하다 보니까 딱 대피처가 거긴 거예요. 네, 대피처가 거기.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제일 상관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죠. 조선. 네, 조선은 미국이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를 가는 것들이 HD 붙은 기업들,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뭐 STX 중공업은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진 만드는 회사. 네, 이런 쪽이 이거 다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이 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조선 업종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된 거죠. 네. 네, 하여튼 지금 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더니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렇죠. 그게 많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심적으로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트럼- 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완전히. 왜냐면 네. 지금 유행이래 그 SNS에서 트럼프 is weird. 이거 트럼프는 이상해. 네. 이거를 막 짤을 돌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딱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된 것도 아니고 얘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데 그것도 초반만 그렇지.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감안하는,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쉬자.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매니저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큰 돈을 돌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일단은 물리적으로 마우스를 내려놔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래대금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장에 있어봤자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고 괜히 해봤자 뭐 돈 까먹는 바에 어차피 시장도 뭐 지켜봐야 될 것도 많고 하면 그냥 좀 쉬자. 그런 분위기가 저희 지점에서도 좀 당연히 있고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약간 좀 쉬었다 하자. 네, 그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익이 딱 그거거든요. 뭐냐면 가는 주식들을 다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무서워도 네, 그런 상황인 거죠.